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의 박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네, 드림위버 이제 벌써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드림위버 같은 툴 사용법을 많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가까이 보고 또 경험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툴 사용법을 익히시면서 틈틈이 잘 된 홈페이지를 한번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어떤 내용이 준비됐습니까?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헤이비어를 공부할 텐데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익스텐션, 그 드림위버에서도 익스텐션이 상당히 툴을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요, 지난 시간엔 기초 그리고 개념 이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헤이비어의 용법을 처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비헤이비어 중에서 자, 클릭했을 때 새 팝업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끔 하는 이러한 것을 맨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비헤이비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비헤이비어를 줄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윈도우로 가셔서요. 윈도우로 가셔서 비헤이비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이벤트는 온클릭 이벤트, 팝업 메시지를 뜨게끔 하는 그러한 이벤트네요. 새 것을 한번 걸어줘 볼까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새 표시, 새 것을 넣겠다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셔서 팝업 메시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써 넣을지를 결정을 하셔서 자, 이렇게 적어 넣으시고요. 오른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해당 비헤이비어가 설정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의 링크를 자, 아래로 잠깐 내려오실까요? 자, 링크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샵 표시를 써주시면 이것이 비헤이비어를 불러오게끔 하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온클릭 이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마우스 이벤트를 실행을 해볼까요? 자, 마우스 오버를 선택하시면은 마우스가 해당 비헤이비어를 적용시킨 텍스트에 스치기만 해도 새 팝업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비헤이비어가 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헤이비어를 간단하게 비헤이비어 창을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링크에다가 즉 텍스트에다가 이런 비헤이비어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플러스 표시를 눌러줬죠. 자, 이 전체 문서에다가 비헤이비어를 걸어주시기 위해서는요. 자, 아래 바디 태그에 걸겠다라는 표시를 바디 태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 문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비헤이비어도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확인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러한 메시지가 뜨면서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 버전 몇 이상일 경우 어디로 이동하고 이거보다 이 버전보다 낮은 하위 버전일 경우 대체 URL로 이동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URL과 대체 URL을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 플러그인이 필요한 그러한 컨텐츠를 내재하고 있다면 플러그인 확인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플러그인이 어떠한 플러그인인가 플래시면 플래시, 쇼크웨이브면 쇼크웨이브 등등을 선택하신 다음 자, 이 플러그인이 발견되면 어디로 이동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이동,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사용자가 플래시나 쇼크웨이브 등등 이런 플러그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려를 해주는 그런 잘된 사이트가 되겠죠.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이러한 비헤이비어의 기초적인 용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플래시로 만든 작품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가지고 와서 플래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가지고 온 플래시 무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출발하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등등을 드림위버에서 비헤이비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플래시를 어떻게 제어하는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사이트 정의를 불러오고요. 여기에 아직까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빈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플래시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를 불러올 공간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을, 제어할 버튼을 불러올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려볼 텐데, 표는 자, 레이아웃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레이아웃 보기 전환을 하신 다음, 자, 레이아웃 표 그리기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의 플래시를 집어넣을 것인지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이 안에 셀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왼쪽에 레이아웃 셀 그리기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칸을 채워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셀을 연속적으로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이 들어갈 공간까지 마련이 된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에 플래시 무비를 불러올게요. 사이트로 윈도우로 가셔서 자, 에셋 창을 열어보시면 플래시는 플래시끼리 그리고 그림은 그림끼리 모여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플래시 중에서 지금 제어를 할 플래시가 맨 처음에 있네요. 이 플래시 무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셀이 확장이 되면서 플래시가 삽입이 됐죠. 이번에 이 아래 버튼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버튼을 넣기 위해서는 자, 버튼만 이미지만 보이게끔 이미지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버튼을 선택하셨으면 그 버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놔주시면 삽입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 자, 이 아이콘은 멈추게 하는 아이콘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셋 패널을 닫고요. 그리고 일반 보기 모드로 다시 변환을 하시면 자, 이렇게 멋지게 표가 그려지고 또 플래시 무비를 재생을 시켜볼까요? 자, 이런 플래시 무비가 삽입이 됐다는 것 자, 다들 보이실 겁니다. 이제 비헤이비어를 이용해서 이 플래시 무비를 이 두 개의 버튼이 제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이 플래시 버튼이 자, 이 플래시 무비를 제어할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택된 이 플래시 무비가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플래시의 이름이 뭘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keyframing.swf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파일 이름은 지금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이 플래시 만들 때 정해준 이름에 불과하고요. 지금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 새로 이름을 붙여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곳에 제가 지금 시험 삼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테스트 플래시라고 이름을 정해볼게요. 테스트 플래시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이 이름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진짜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버튼을 이제 선택을 해보세요. 자,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비헤이비어 윈도우를 엽니다. 자, 윈도우로 가셔서 비헤이비어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비헤이비어 윈도우를 여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지금 자, 적용이 바로 가능한 그러한 메뉴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태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쇼크웨이브 또는 플래시 조절이라는 그 메뉴가 활성화가 됐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요. 자, 어떠한 무비를 제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테스트 언더바 플래시라고 이름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무비 하나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의 무비가 있다면 자, 이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은 어떠한 플래시 무비를 제어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테스트 언더바 플래시라는 무비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액션은 재생이 되겠죠. 재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스탑에도 반복을 해보죠. 스탑 이미지를 누르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쇼크웨이브 또는 플래시 조절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이 중에서 해당 무비 선택하시고 정지겠죠. 정지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플래시 무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멈추게끔 하는 마우스로 멈추게끔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멈춰요. 다시 가게끔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멈추고 진행이 되고 멈추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플래시로 만들어진 무비를 여러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 예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URL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URL을 링크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링크를 시킬 경우 그 해당되는 페이지가 다른 창에 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프레임에 뜰 것인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한 번 클릭해서 두 가지 프레임에 두 개의 홈페이지가 뜨게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기능은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새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지금 작성하지 않은 빈 문서인데요. 프레임을 먼저 나눠줘야겠죠. 프레임을 나누기 위해서 자, 보기로 가셔서 시각 도구에서 프레임 테두리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프레임이 주위에 나온다는 것. 전에 프레임 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부분만 프레임을 나누기 위해서는 Alt를 누르신 다음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선택이 이 아랫부분만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이 부분의 아랫부분만 프레임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이제 윗부분 그리고 아래 두 부분에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놨어요. 윗부분에 링크를 걸고요. 아래 두 군데에서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타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이 프레임 셋 자체를 먼저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프레임 세트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해당 프레임의 세트가 지금 제가 임의로 자, 인덱스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자, 프레임 설정 윈도우를 자, 이렇게 여신 다음 프레임 설정 윈도우에서 각각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자, 위 프레임 선택하시고 그럼 아래 프레임 설정 창이 위 프레임을 설정하게끔 나오죠. 자, 프레임 이름을 탑이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자, 탑.htm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이니까 left를 선택하시고요. 역시 왼쪽에 해당하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빈 문서요. 자, 이렇게 프레임 오른쪽은 자, right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right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미리 보기를 통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위에 프레임, 아래 프레임, 그리고 아래 프레임 두 개가 각각 다른 문서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 이 부분에 선택을 하신 다음 링크에 자바스크립트라고 써주시거나 자, 보시는 바처럼
샵 기호를 써놓으셔도 똑같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윈도우 비헤이비어를 선택하셔서 자, 윈도우 비헤이비어를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비헤이비어 창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URL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자, 첫 번째 왼쪽에는 클릭을 했을 경우 자, 어디가 나오게 할까요? 한 검색 사이트가 나오게끔 해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이렇게 매크로미디어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신 다음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자, 윗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아래 두 군데 동시에 새로운 페이지가 뜬다라는 것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URL도 두 군데 한꺼번에 두 곳의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레이어에 대해서 전에 배우셨죠? 레이어를 어떻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한번 봐보세요. 자, 레이어를 위해서 새 파일을 만드시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먼저 레이어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이 레이어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자, 골라볼게요. 자, 이미지를 이 비행기 이미지를 넣어볼까요? 자, 이 비행기 이미지를 넣은 상태에서요. 이 비행기 이미지가 마우스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디 태그를 선택하시고 자, 바디 태그를 선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선택하시고 비헤이비어 창을 여신 다음 자, 이 비헤이비어의 레이어 드래그라는 부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드래그를 선택하시면요. 어떤 레이어를 이동할 것인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 드롭 대상은 왼쪽 위치를 0, 위 위치를 0으로 하면은요. 위쪽, 왼쪽 위에 위치했을 때 딱 그 자리에 이제 달라붙게 돼요. 자, 그러한 옵션을 여기다 50픽셀 이내인 경우로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자, 50픽셀 이내에 이 해당 위치에 가까이 갈 경우 이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제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가 가능한 메뉴가 만들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끝에 50픽셀 이내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끝으로 가서 달라붙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비헤이비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요. 자, 브라우저 윈도우 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나타낼 URL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윈도우 폭과 높이를 설정해 주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요. 새 창이 뜨는데요. 새 창이 내비게이션 도구도 없고 메뉴도 없고 위치나 뭐 스크롤 막대도 없는 그야말로 창 하나만 단순하게 뜨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쉽게 여실 수 있다는 것. 자, 이 부분은요. 20강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누군가가 비헤이비어를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비헤이비어는요. 매크로미디어 홈페이지에 가셔서 드림위버 카테고리를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드림위버 익스체인지 카테고리가 바로 이러한 익스체인지 익스텐션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비헤이비어를 새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언제든지 최신 감각이 뒤처지지 않는 홈페이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위버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3회 동안은요, 드림위버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드림위버 익스텐션이 어떠한 기능인지는 앞서 설명을 잠깐 들으셨죠? 이 드림위버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를 조금 더 파워풀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멋지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갔을 때 어떤 창이 팝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설문 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 그런 설문의 목록들을 자동적으로 만든다든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VB 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이 드림위버에서 제공하는 익스텐션을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림위버 익스텐션은 매크로미터사에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록을 잘 찾아서 보면은 아주 효과적인 드림위버 그 익스텐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 익스텐션은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드림위버 창이 간단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드림위버 웹사이트로 바로 가도 되겠지만은 삽입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삽입 맨 아래 메뉴를 보게 되면요, 기타 객체 추가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기타 객체 추가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 바로 드림위버 드림위버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은 드림위버용 매크로미터 익스체인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울트라 데브용이라든지 플래시용 그 익스텐션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매크로미터 익스체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문으로 서비스된다는 것이 아쉬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멋진 그런 내용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히 화면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위에 메뉴를 보면은 익스체인지 홈과 이거에 관련된 궁금증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목록별로, 그러니까 구분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목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모든 카테고리를 다 찾아볼 것인지, 아니면 익스텐션 중에 어떤 액세서리적인 요소가 있는 것, 혹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관련된 것, 혹은 브라우저에 관련된 것, 그 다이내믹 HTML에 관련된 것, 또 파이어웍스에 관련된 것, 플래시 미디어에 관련된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간단히 한번 목록을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 관련된 익스텐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면은요, 브라우저에 관련된 추가 그 익스텐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이름과 저자를 볼 수가 있고, 만든 날짜 그리고 버전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레이팅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5분의 5,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5가 가장 흔히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익스텐션이라는 걸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프로벌은 매크로미터사에서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 받은 것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횟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록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것을 찾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서치 익스텐션,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입력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팝업에 관련된 익스텐션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단어를 팝업이라고 입력하고 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팝업에 관련된 익스텐션이 검색되어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팝업에 관련된 익스텐션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보고 바로 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익스텐션을 우리가 가지고서 한번 설치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께서 익스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매크로미터사에서 만든 익스텐션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드림위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또한 자동적으로 설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파일로 들어가서 그 익스텐션 매니저를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그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께서 바로 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프로그램 또한 역시 자동적으로 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그 익스텐션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드림위버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 브라우저의 익스텐션 중에 그 몇 가지를 한번 골라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목록 중에서요,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Close Browser Window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Close Browser Window를 한번 마우스로 선택을 해보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익스텐션의 특징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운로드 익스텐션 되어 있어서 윈도우즈 부분과 그 맥킨토시 버전, 이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윈도우즈 부분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죠.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면은 다운로드 창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파일 열기를 선택하고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익스텐션 매니저가 실행이 되면서 이 익스텐션 사용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간단하게 빠르게 익스텐션이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목록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익스텐션 매니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켬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드림위버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설치된 목록을 볼 수 있고 버전과 그리고 유형을 볼 수 있고 또 제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록이 제대로 들어와 있고 앞에 V표가 되어 있다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드림위버를 통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데요. 사용을 하기 전에는 이 아랫부분의 설명을 간단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패널에 어떤 구디스를 이용하라는 듯이 이런 그 사용법, 그 가이드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신 다음에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드림위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버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패널에서, 자, 구디스라고 여기 바로 생겨났네요. 그쵸? 구디스를 마우스로 선택하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바로 클로즈 윈도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인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우스로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인서트 클로즈 브라우저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링크의 이름을 윈도우 창 닫기라고 한번 해보죠. 자, 윈도우 창 닫기라고 하고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드림위버 그 패널에 윈도우 창 닫기라는 글씨가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하이퍼링크가 하나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해서 코딩을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을 몰라도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프리뷰 윈도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작업한 바로 윈도우 창 닫기가 되었죠.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창을 닫으려고 합니다. 이 창을 닫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고 예 버튼 누르면 창이 닫아지는 이렇게 윈도우 창을 닫는 익스텐션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셨듯이요. 이렇게 우리가 스크립트로 처리할 부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에서요. 이 드림위버의 비헤이비어 상품 상당히 파워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비헤이비어와 또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